은퇴한다면서 영상을 올리고 있죠. 이번 영상도 커피와 같이 하겠습니다. 요즘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사실 아침에 따뜻한 걸 마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차가운 물을 마셨었는데 아무것도 가미되지 않은 커피만 있는 걸 마시고 있습니다. 뜨거워. 요즘에 걱정되는 게 있어서 그냥 흔한 말로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반은 마라에서 오고 반은 커리에서 온다고 하는데, 쉽게 표현하면 코로나는 중국이 했고 지금 니파 바이러스 인도에서 확진이 났는데, 사실 코로나를 따라올 수는 없는데 대신에 코로나는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부분이 있는데, 니파 바이러스는 뭐 아무것도 없죠. 그냥 걸리면 생으로 약도 아무것도 없죠.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있어요. 걱정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걱정되는 거예요. 필리핀에 오신 분들 중에서 코로나 때 필리핀에서 계속 있으셨던 분, 코로나 끝날 때까지 있으셨던 그분들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코로나가 시작되니까 한국으로 가셨다가 코로나가 끝나니까 이제 필리핀에 오신 분들하고 코로나가 끝난 후에 새로 필리핀에 오신 분들, 이분들은 필리핀에서의 코로나를 겪지 않으셨어요. 저는 코로나 때 한국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어떤 한국에 나왔던 뉴스라든지 이런저런 것들을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한국에서의 코로나는 필리핀에 비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 필리핀에서 코로나는 그냥 막아버리는 정책이었어요. 그냥 막아요. 그래서 걱정인 게 니파 바이러스라는 것이 혹시라도 전 세계에 퍼져서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은, 왜 그 재난 영화 중에 이병헌님이 나온 영화인가요? 아파트에 갇혀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인간 군상들, 누군가는 마침 그때 권력을 잡아서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고 사람 모으려고 하고, 하여튼 모든 인간 군상이 나오는 부분이 있죠. 자기 마을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출입 자체가 통제가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제 제가 있는 곳은 마닐라하고 떨어져 있어요. 비행기로 한 4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그때 와이프랑 뉴스를 보면서 사람들이 뭐 한 200명인가 300명인가가 도메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곳에 N95라 판매를 하는 그 도매상 앞에 아직 그 셔터가 올라가지 않았는데 뭐 문 열자마자 그냥 물밀듯이 들어가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이게 무슨 일이야? 그때 인터넷을 많이 보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집에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씩 나갈 때만 한 10분 정도 20분 정도 체크하는. 그래서 와이프한테 물어봤는데 무슨 감기 바이러스가 퍼졌다더라. 마닐라 쪽에 퍼져서 저렇게 난리가 났나 보다. 그래서 저는 독감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 뉴스를 보고 10일이 안 돼서 락다운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정말 사람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뭔가를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시간 자체를 아예 주질 않았어요. 그냥 락다운. 인출을 하러 와이프랑 같이 갔는데 다른 도시로 갔어야 됐어요. 은행이 거기 있으니까. 갔는데 막아버리는 거예요. 또 왜 막지? 그냥 다음에 가자. 뭔 일 있나 보다 하고 다시 돌아갔는데, 돌아가고 나서 저는 이제 일상적인 생활을 했죠. 이제 며칠 후에 다시 가봤어요. 갔는데 또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못 나가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이런저런 일 때문에 그런다. 그럼 나 지금 주머니에 500페소밖에 없는데 어떻게 500페소가 하나로 12,300원 합니다. 그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명령을 따를 뿐이지 뭐 말을 했다. 결국엔 돌아왔어요. 진짜로 주머니 500페소밖에 없었는데 난리 났죠.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어요, 정말. 그때 뭐 하여튼 이런저런 방법을 찾다 겨우 방법을 찾아서 해결을 하긴 했는데, 참 그때 좀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면은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어머니는 제외합니다. 어머니는 도와주려고 하셨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도와줄 수가 없는 연세 참 답답했어요. 내 은행 계좌에서 돈을 보낼 테니 그 돈을 나에게 쏴줘라. 내가 지금 돈을 받을 방법이 없다. 그렇게 했는데도 싫다는 거예요. 당황스럽죠? 제 쪽은 이제 그렇게 이제 실망감을 또 얻었고, 와이프 쪽에 이제 형제들이 외국에 있는데 계속 연락을 하던 사이였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통화를 하면은 1시간씩 2시간씩 합니다. 통화를. 내가 내 은행 한국 계좌에서 너의 계좌로 보내준다고 그 돈을 받은 만큼 너한테 쏴달라, 그렇게 말을 해라. 그랬는데 거기서도 거부해요. 진짜 신기하죠. 아니, 내가 돈을 보내주고 그 돈을 내가 받겠다, 아무 어떤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이 포커페이스라는 게 참 중요해요. 일본의 혼내라는 문화가 겉으로는 감춰야 됩니다. 속은 어떻더라도 겉은 감춰야 되는 게 있어요. 저는 코로나 때 배운 게 뭐냐면은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큰 일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작은 일로도 이렇게 사람들이 바뀔 수가 있구나. 내가 돈을 빌려달라는 게 아니고 내가 돈을 뽑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보내줄 테니까 그 돈을 나나 혹은 내 와이프의 이름으로 해서 송금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은행 계좌로 받는 송금이 아니고 필리핀에 있는 분들은 뭐 아시는데 우편환처럼 바로 캐시로 받을 수 있는 거. 근데 그것조차 거부를 하는 진짜 뭐 미치죠? 미쳐요? 필리핀에서의 코로나를 겪지 않았던 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돈을 그러니까 현금을 융통할 수 있는 구멍을 몇 개를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거를 당장 바로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쓸 수 있다. 그 방법을 찾아 놓으셔야 돼요. 꼭 그렇게 하세요. 안 하면은 여러분 혼자 몸이어도 힘들고 가족이 있으면 더 힘듭니다. 저 그때 진짜 주머니에 500페소 있었어요. 진짜로 그때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할 게 마스크를 한 3박스나 4박스 정도를 사 놓으세요. 한 박스에 아마 50개나 100개 정도 들어있을 겁니다. 그거를 사놨다고 해서 마스크가 상하는 게 아닙니다. 네, 사놓으시고 그리고 손 세정제보다는 그거는 계속 손을 씻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알코올이 있어요. 손 세정하는 알코올이 있습니다. 갈론으로 판매를 하거든요. 그거 놔뒀다고 해서 그게 증발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못해도 2개나 3개 정도 갈론으로 된 거를 사놓으시는 게 식료품 같은 경우는 필요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뉴스를 여러분들이 접한다 그러면은 바로 가서 사재기는 해놓으셔야 돼요. 이게 미안한 말이지만은 사재기를 해놔야 됩니다. 왜냐면은 코로나 때 락다운이 되니까 그때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 이 슈퍼를 하던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해는 합니다. 그들도 돈을 벌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해는 하긴 하는데 갑자기 금액이 그러니까 참치캔을 하나가 그전에는 예를 들면 1,000원이었는데 코로나 때 락다운이 되고 나서 그게 2,000원, 3,000원이 될 때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됐었습니다. 너무 많이 부쳐먹죠. 이해는 합니다. 그들도 장사 속이니까 이해는 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 정도면은 좀 양심에 이해는 합니다만 불편하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자, 식료품을 미리 어떤 캔이라든지 굿즈 이런 거를 사놓지 않는다. 안 사놔도 돼요. 다만 말씀드릴 게 뭐냐? 그런 뉴스가 나오면은 사놔야 돼. 그리고 최대한으로 현금을 여러분들이 보유를 해놔야 돼요. 그리고 현금을 어느 때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 결혼비자면은 본인 명의로 은행을 오픈할 수가 있어요. 아직 결혼비자 받기 전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자기 와이프 명의로 계좌를 오픈해서 그쪽에다가 돈을 송금하는 방법도 알아놔야 되고 그리고 해당 계좌에 대한 지불카드, 이제 체크카드죠. 체크카드로 해서 돈을 뽑는 방법을 알아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사실 근데 신용카드는 크게 의미가 없는데 필리핀에서는 도시권에 살면은 괜찮은데 이게 가끔씩 그들이 장난을 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용카드는 권유를 하지 않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금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엠롤리라든지 팔라완이라든지 뭐 세브하나라든지 그런 것들로 해서 한국에 있는 본인의 계좌에서 그쪽으로 송금을 해서 받는 방법. 업체들이 있어요. 뭐 센티비라든지 팜피스라든지 중간 업체를 이용해서 받는 방법. 현금이 있으면은 사실 금액이 어떤 굿즈라든지 식료품이나 이런 금액이 아무리 높아도 돈이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걱정돼서 이렇게 높아심에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게시물로 하나를 올렸는데 아이들 뭐 태풍 때문에 휴교가 되어서 몰에 잠깐 갔다 왔는데 갔다 오는 길에 그 주유소를 10년 넘게 다녔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처음 봤어요. 텍사스인 줄 알았어요. 카우보이 할아버님이 2호차, 3호차 이렇게 써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정치적으로 포지션이 있는 할아버지 같더라고요. 아주 멀끔하게 정말로 멋있게 키도 훤칠해요. 거의 한 1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멋있게. 그런데 허리춤에 배꼽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는 총이 있고 왼쪽에는 핸드폰이 있고 참 그렇게 꼽아놓은 게 참 좀 아이러니했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글록이더라고요. 그 정도 사이즈로 봐서는 4.3. 근데 저는 이제 그
곳은 가지 않을 생각이에요. 거기가 기름값이 다른 데보다 한 2 정도 저렴해요. 한 50원, 한 100원 가까이 저렴한 건데 리터당 뭐 50원, 100원 아끼자고 혹시라도 그 할아버지가 횟가닥 해야죠. 그냥 뭐 총질을 해대면은 그거 아끼려다가 죽을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이용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네. 얼마 전에 알고리즘에 떠서 한번 봤었는데 그분은 참 평화롭게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의 행동 반경은 넓지 않아. 그냥 그 동네에서 그냥 한 15분 정도에서 다 끝나는 것 같더라고. 그분의 거의 99% 일상 차로 10분, 15분 내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다른 유튜버들의 영상, 필리핀이 위험하다고 말하는 영상을 보면 이해가 안 간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결론은 자기는 뭐 그런 뉴스들을 보고 그런 영상들을 보긴 하지만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 적이 없으니까 필리핀은 위험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살기 위험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멘트를 좀 달아주고 싶었지만은 달진 않았는데 그 전에 한번 영상에도 언급을 했었는데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겪지 않았던 일들을 필리핀에 겪을 수도 있고 또는 한국에서 겪었던 일들을 필리핀에서 겪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왈가왈가 할 필요는 없긴 없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요즘에 나오는 뉴스들 다 뭐예요? 갑자기 와서 뭐 칼부림해서 사람을 죽이고 중학생이 자기 학급에 같은 여학생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무시했다고 해서 칼 들고 그 집에 찾아가서 모녀 3명을 칼부림해서 다행히 생명의 지장은 없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요즘에 수틀리면 그래. 나는 너무 무섭더라고. 그 뉴스들을 보면서. 너무 무서워. 그런데 내가 무섭다고 한다는 거는 한국에 10년 넘게 살지 않았던 내가 필리핀에 오기 전에 한국의 기억을 기준점으로 했을 때 한국에 요즘에 일어나는 일이 난 너무 무섭다 그거예요. 필리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뉴스들이 보면은 저는 무섭진 않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왜냐면은 필리핀은 원래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칼부림으로 해서 누군가 사망했습니다. 살인사건이 났습니다. 총 맞아서 누군가 죽었습니다. 사망사건이 났습니다. 살해를 당했습니다. 총기 강도를 당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필리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는 감흥이 없다. 왜냐? 항상 그런 일들은 일어났었고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감흥이 없다. 다만 한국에서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는 나는 너무 큰 충격이고 무섭다. 네, 이렇게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이해하실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죠. 필리핀에서 생활하실 때 어떤 레스토랑에 프랜차이즈를 가든 필리핀 사람들이 제일 사랑하는 거는 코카콜라가 넘버원이고 로얄 그리고 탑5 안에 들어가는 게 코코넛 음료가 있거든요. 코코주스 코코넛을 열면은 코코넛 물이 있습니다. 정말로 맛있어요. 시원하게 마시면은 탄산만 추가하면 스프라이트예요. 자, 그 물하고 코코넛 안에 과실 열면은 그 안에 하얀 게 있어요. 그거를 도구를 이용해서 슬라이스 비슷하게 합니다. 그거를 넣고 코코넛 물도 넣고 거기에다가 뭘 섞냐면은 가루 우유를 섞어요. 제가 당근이라는 게 사러 판매를 하는 곳에 갔었는데 당근 얼마냐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맵에 아무도 없어. 익스큐즈미 하고 딱 봤는데 그 안에서 뭘 만들고 있더라고. 남자 2명이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큰 대야라고 해야 될까요? 뭘 손으로 막 섞어 했더니 그거야 복고 주스를 만들고 있는 거야. 네, 당연하게 장갑 같은 건 아무것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와서 내가 당근 달라니까 당근을 줘요. 킬로를 하고 내가 돈을 주고 그 사람 나한테 거스름 돈을 주고 네, 당연히 맨손입니다. 그리고 바로 가서 다시 같이 섞고 있더라고요. 이제 페트병에 담아서 줘요. 그 페트병이 어떻게 되냐면은 재활용을 합니다. 그 위에 커버가 대부분 녹색이에요. 연두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그냥 거기다 그냥 담고 위에 새 거를 그냥 끼우면 바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판매를 하는 아이스나 이런 것들을 거기에 아이스를 넣는데 물을 비닐 안에 넣어서 얼려서 사용을 하는 건데 비닐을 벗겨내잖아요. 어떻게 벗겨내냐면은 그냥 뭐 바닥이든 벽이든 아무데나 그냥 갖다 때려요. 때려서 거기에 뭐가 어떤 이물질이 묻어있든 관계없이 그냥 바늘을 쪼개서 얼음을 집어넣고 플라스틱만 떼내고 그렇게 합니다. 필리핀에서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게 뭐다? 물을 첫 번째로 음료, 물 이런 걸 가장 먼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